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연금을 빨리 받으려 하지만 평생 감액이 따릅니다. 숫자와 규칙으로 따져보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총 26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조기 수령의 기본 개념.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정상 개시 나이가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정상 수령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60세 전후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기 수령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5년 앞당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당기는 만큼 연금은 줄어듭니다. 2장, 신청 요건. 조기 수령은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정상 개시 나이에서 최대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정상이라면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2세면 3년 조기, 63세면 2년 조기입니다. 조건은 간단하지만 결과는 무겁습니다. 3장, 감액 규칙. 연금을 1년 앞당기면 6% 줄어듭니다. 따라서 5년 조기 수령 시에는 30% 감액이 됩니다. 정상 수령이 100만원이라면 조기 수령은 70만원입니다. 이 감액은 일시적이 아니라 평생 유지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오르지만 출발점은 낮습니다. 그래서 누적 차이가 커집니다. 4장, 물가 연동 규칙. 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자동 인상됩니다. 조기 수령도 예외 없이 물가 반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감액 비율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정상 수령은 100만원에서 시작해 오르고 조기 수령은 70만원에서 시작해 오릅니다. 따라서 격차는 평생 유지됩니다. 5장, 소득 있는 업무 기준. 연금을 받는 중에도 일을 하면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와 사업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8만 9천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지급이 줄거나 정지됩니다. 따라서 소득 계획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무조건 다 받는 돈은 아닙니다. 6장, 손익분기점 계산. 조기 수령은 당장 생활비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70만원을 받으면 65세까지 4,200만원입니다. 정상 수령자는 그때까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매달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누적 차이가 벌어지다 보면 76에서 77세가 분기점입니다. 그 이후 오래 살면 정상 수령이 유리합니다. 7장, 1년만 조기 수령할 경우 1년만 앞당기면 감액은 6%에 불과합니다. 즉 100만원이던 연금이 9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분기점은 80세 전후가 됩니다. 짧게 앞당길수록 손익분기점은 뒤로 밀립니다. 따라서 1에서 2년 조기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적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감액 부담이 커집니다. 8장, 조기 수령이 늘어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조기 수령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생활비 공백 때문입니다. 퇴직 후 다른 소득원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건강 악화로 오래 살 자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가 절실하면 조기 수령이 필요합니다. 불안 심리도 한몫합니다. 9장, 유리한 조건. 첫째, 소득 공백. 은퇴 직후 갑자기 소득이 끊기면 막막합니다. 퇴직금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줄어든 연금이라도 매달 들어오면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조기 수령을 택합니다. 열장, 유리한 조건. 둘째, 건강 문제, 질병이 있거나 기대 수명이 짧을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살 가능성이 낮다면 조기 수령이 합리적입니다. 정상 수령을 기다리다 오래 못 받으면 손해입니다. 지금부터 줄어든 금액이라도 받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력이 좋지 않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을수록 그렇습니다. 이 경우 조기 수령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11장, 유리한 조건. 셋째, 활용 계획. 일부는 연금을 단순히 생활비로 쓰지 않습니다. 종잣돈처럼 모아 투자하거나 창업에 쓰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넣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위험은 있지만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연금을 활용해 더 큰 가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만 신중해야 합니다. 12장, 정상 수령이 유리한 조건. 정상 수령은 장수할수록 유리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고 오래 살 가능성이 크면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감액 누적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원으로 공백을 버틸 수 있다면 굳이 조기 수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 임대소득, 금융자산이 있으면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장기 안정성을 중시할 때도 정상 수령이 좋습니다. 13장, 기대 수명 증가.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980년대는 65세 정도였지만 지금은 83.5세입니다. 앞으로 90세 이상도 흔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오래 살 가능성이 큰 분들은 정상 수령이 유리합니다. 감액 차이가 누적되면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장수 가능성이 높으면 기다리는 것이 답입니다. 14장, 다른 소득원 보유.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굳이 조기 수령으로 줄어든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버틸 수 있다면 정상 수령이 더 안정적입니다. 연금은 가능한 한 원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기다리는 게 정답입니다. 15장, 노후 현금 흐름 안정성. 젊을 때는 작은 일로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세 이후에는 근로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감액 없는 연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노후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 정상 수령이 답입니다. 장기적인 안정은 금액의 크기에서 옵니다. 그래서 정상 수령이 유리합니다. 16장, 연금 고갈 불안. 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금 고갈과 수급권 보장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수급권은 보장됩니다. 제도는 계속 개편되며 유지됩니다. 불안보다는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7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규칙. 국민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2022년 9월부터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그 결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냅니다. 매달 수십만 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과 함께 꼭 점검해야 합니다. 18장, 실수 잦은 규정. 조기 수령자 중 많은 분들이 제도를 잘못 이해합니다. 첫째, 소득 있는 업무 기준을 간과합니다. 둘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놓칩니다. 셋째, 물가 연동 규칙을 오해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예상보다 손해가 커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9장, 의사결정 점검표 1. 조기 수령을 고민할 때 점검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정상 개시 나이를 확인합니다. 1969년 이후는 65세입니다. 둘째,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봅니다.
셋째, 예상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장, 의사결정 점검표 2. 넷째,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살핍니다. 기대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있으면 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으면 정상 수령이 이득입니다. 다섯째, 소득 공백 기간을 따집니다. 공백이 길면 조기 수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원이 있으면 버티는 게 좋습니다. 21장, 의사결정 점검표 3. 여섯째, 앞으로의 소득 규모를 따져봅니다. 월 평균 308만 9천 원을 넘으면 감액 위험이 있습니다. 일하거나 사업 계획이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점검합니다.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22장, 실제 사례 비교 1. 사례 A는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을 받으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65세까지 총 4,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매달 30만 원 덜 받습니다. 76세 이후에는 정상 수령자보다 총액이 적어집니다. 그는 조기 수령이 단기적으로만 유리했습니다. 23장, 실제 사례 비교 2. 사례 B는 정상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65세까지는 다른 자산으로 버텼습니다. 65세 이후 매달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80세를 넘어서면서 누적 금액이 크게 차이 났습니다. 결국 정상 수령이 훨씬 이득이 되었습니다. 장수할수록 차이는 커졌습니다. 24장, 제도 오해 정리. 많은 분들이 조기 수령하면 손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단, 건강과 소득 상태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또한 제도 규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감액 비율은 평생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만으로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25장, 최종 결론. 조기 수령은 지금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선택입니다. 정상 수령은 장기 안정성을 보장하는 선택입니다. 손익분기점은 대략 76에서 77세 전후입니다. 따라서 오래 살 가능성이 크면 정상 수령이 유리합니다. 단기 필요가 절실하면 조기 수령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각자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26장, 시청자에게 전하는 말. 남들이 다 받으니 따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 내 소득, 내 가족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은 노후 삶의 큰 축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모든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기 수령은 지금의 현금 흐름을 위해 평생 감액을 감수하는 선택입니다. 정상 수령은 장수할수록 이득이 커집니다. 답은 제도 속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 있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꾹.